네, 이번에는 최희마의 맞수다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워낙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다 해결해 드리기도 어렵겠지만 접근은 해보려는 시도는 해봅니다. 시장 전문가의 얘기는 어떨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월요일이 산뜻하거나 익지는 않아요. 현실은 또 현실이고 자주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래도 피곤하네요. 일단은 첫 번째 무거운 시장의 요인이 이제 미국발이고 그게 이제 관세고 그 뒤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집권이기 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할까요? 전 세계 관세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제 이미 천명을 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작 이렇게 맞고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까지 작동을 하나 하게 이제 시장이 조금 놀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궁극의 목표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부채의 축소죠. 미국 네. 정부의 부채 축소 이게 적자로 인한 그렇죠. 뭐 네. 재정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 적자 여러 그렇죠. 가지지만 네. 이게 5경 3천조입니다. 5경 네. 3천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 1년 예산이 1,000조가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5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진짜 수십 년간 해야 되는 그런 규모의 그런 부채가 지금 막대하게 좀 쌓여 있고 또 이제 미국의 경제 구조도 좀 문제죠. 이게 소비 주도의 경제 구조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하려면 또 계속해서 돈을 찍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금리도 또 높다 보니까 부채의 비율도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은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면 이제 거둔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제 유인책을 줬는데 네. 트럼프는 알아서 기어라, 알아서 생산 시설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런 연방세도 내고 다 알아서 해야지만 너희들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제성을 좀 주기 때문에 그 정권과 정권에서 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조금 강한 스탠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 이제 불협화음이 나면서 좀 임팩트 있는 이제 그런 하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방도 예외적이지 않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온리 비즈니스. 계산기에 따라서 한미 FTA 프리 트레이딩 하는 관세 없애고 우리 자유롭게 교역합시다.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떨어져. 지금 최혜국 대위도 다 접어버리고 중국 오늘 아침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동등하게 다관세.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피해갈 수 없을 부분이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또 줄까요? 이제 상호 관세가 말 그대로 이제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시작하자라는 얘기고 이제 거의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라 하고 있는 캐나다랑 지금 적을 질 정도의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인드라고 하면 최우방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비즈니스로 가는 거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제 파장이 가장 큰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부과를 하고 이제 나머지 비관세 쪽은 차차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는 거죠. 작년에 이제 순위를 무역 적자국 순위를 쭉 보니까 중국이 제일 크고요. 어쨌든 네.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7위, 한국이 8위 이 정도 되는데 60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대화 상대가 없다라는 게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을까요? 약간 시기적인 상황도 좀 이게 맞물려 있었다 보니까 국정 공백을 얘기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정부의 대응은 지금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이 직접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이러이러한 거를 해 나가고 같이 만세를 부르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선부과 후 협상 이런 과정이 올 1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주식 시장, 미국 시장 이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시각은 너무 공격적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품목이 계속 지금 넓어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우회적으로는 영향 줬다고 보는 미국의 계란값, 기후 때문에 AI 조류값 때문이지만 결국엔 또 수입을 해오잖아요. 우리도 계란 미국으로 수출하대요. 네. 처음 봤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어오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 중에서 주말에 나온 뉴스는 이 나사
예, 나사 못 이 피스. 가격이 네네. 예, 또 뛰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이 슬슬 쌓여갈 텐데 이게 품목이 계속 넓어지면서 관세 얘기가 결국에는 협상용일 것이다 이랬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쳐갑니다 피곤함이. 네. 진짜 노림수가 뭘까요? 뭐 지금 오늘 아침 나온 뉴스는 이제 캐나다산 펄프 휴지 만드는 화장지를 만드는 펄프에도 관세를 때리겠다. 야,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제 뭐 새끼줄 관련주를 찾아야 되느냐, 뭐 비대 관련주를 찾아야 되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있었는데 기적이? 뭐 기적이 갖고 되겠어요. 네. 어쨌든 그것도 펄프로 만드는 거니까. 결국엔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이 그냥 알아서 미국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 이제 그런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퍼포먼스 보여주면 아 내가 호응해 줄 텐데 이런 정도인가? 조그만의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31조면은 뭐 적지 작은 않은 건 게- 아니죠. 그 리밋 9이 또 있더라고요. 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조 달러. 달러? 네. 1조 달러를 1조 달러. 아니지. 10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조 원.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그 정도는 가져와야 선물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건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시각이 예. 역시 증시 조절에 대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기를 늦춰가지고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도를 높이면 그걸로 이제 금리를 하향시키고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렇지. 이자 비용이 그렇죠. 참 이자 비용을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그리고 증시는 이제 막판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후에 그때 이제 부스트를 걸어가지고 금리 인하와 동시에 확 밀어 올려도 뭐 충분히 이제 이 지지율에는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좀 시나리오도 있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현재 하고 있는 것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는 뭐 좋은 얘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관세 부과 품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네. 어떤 그 시름은 조금씩 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예전 트럼프 일기 때는 상당히 에브리데이 매일 같이 막 그 소셜에다가 주가 얼마 찍었어 막 자랑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게 꼭 반복되지는 않고 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제 정권을 받으니까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간 거는 오케이 퍼포먼스. 근데 그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밀어도 네. 그 시장 뭐 소비 지표도 좀 안 좋고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연준 미국 페드한테는 막 당장 금리 내려라고 하지만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뜨리고 그렇죠. 달러를 좀 약세로 같이 하면서 달러도 이제 막 수출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은 당분간은 뭐 주식시장을 확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뭐 이러지는 않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단 바이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화랑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가장 좀 힘을 실어간 쪽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려서 이제 안전 자산의 선호도를 높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주식 시장은 이제 임기 막판 한 1, 2년 때 밀어 올려도 네. 충분히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쪽이 조금 더 힘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죠. 중간 선거쯤 가서 집권 2년 차. 그렇죠. 뭐 지금 3선을 도전한다는데 야, 뭐 거기도 장기 집권 거기도가 아니라 장기 집권 플랜인가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그 정치 얘기는 못할 뺍시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집권 2차 중간 선거 2년 차에 중간 선거 때쯤 해서 주가를 자, 이제부터 뭐 거봐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재정 적자도 줄고 금리도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 효과에 따른 뭐 이자 비용도 감소했고 내가 맞았지 이러면서 또 한번 그렇죠. 네. 하여튼 그때까지는 지금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우리한테는 지금 상황도 상황인데 공매도 재개랑 딱 맞물려 들어가 버리니까 아 짜증이 하필 요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나? 자, 또 운동장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하락은 뭐 저는 공매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공매도가 뭐 이제 저는 뭐 반에 반 스푼도 안 됐다. 그냥 미국 시장이 이제 뭐 나스닥이 뭐 2.몇%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울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개선은 됐죠. 최소한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폐지시킨 것 그리고 과열 종목 공시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개선한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원했던 거는 이제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사 먹어야 되는 과정이 그 전에는 이제 블록딜, 뭐 시간의 거래, 뭐 이런 걸로 망가뜨린 어떤 호가나 시장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손 털고 나와버렸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보완책이 조금 그렇죠. 그래도 주식을 빌려와서 팔았으면은 주식으로 다시 사서 갚아라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뭐 TRS 형식인가 토탈 리턴 스왑처럼 정상금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탁 해버리니까 주가에는 별로 반대적으로 회복하는 기회를 좀 놓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호가, 그러니까 공매도 나오는 종목들 보면 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선 1호가, 2호가 이게 왕창 쌓여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좀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이 공매도 청산, 소위 말하는 쇼커버링이 나올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이렇게 시장에서 관찰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그 외에 시간 외에 아니면 블록딜, 뭐 그다음에 수합 거래 이런 걸로 이제 네. 청산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제도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고 거래 대금이 우리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은 12조, 13조 이렇게 좀 완전히 이제 망가졌잖아요. 네. 다시금 한 20조 이상으로 이 공매도와 함께 좀 올라오기를 좀 기대해 보는 이제 요게 좀 공매도의 순 기능을 한번 기대해 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공매도를 뭐 노린다면은 그 타깃이 될 만한 대상들 뭐 시장에서는 이익을 못 내니까 결국엔 2차 전지 삼성은 뭐 그래도 1분기에는 저점 찍고 올라갈 거니까 이익이 좋아질 거야. 뭐 레거시 반도체 얘기 막 꺼내고 뭐 이렇게 맞춰는 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공매도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뭐 이렇게 콧방귀 껴버리면은 제가 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는 거잖아요. 네. 네. 타겟이 어디가 될까? 뭐 어쨌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준비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든 빌려오든 그 잔고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공매도로 미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차 잔고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경고상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공매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살생부처럼 좀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그 대차장고 지난주에 좀 상위로 나왔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플러스로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어요. 몇 종목들. 이게 보면 꼭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고 결국 공매도는 이제 실적이나 소위 말하는 미래 가치, 밸류에 비해서 주가가 먼저 간 종목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아직도 좀 비싼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가고 있는데 1년 합쳐봐야 뭐 1,00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 내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주가가 뭐 반에 반토막 났다 그래도 아직도 비싼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뭐 장비와 소재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로봇 같지 않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무늬만 로봇. 그냥 기계인데 뭐 로봇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동안 기도만 해야 되는 바이오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뭐 개인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 타겟 공매도는 하루 딱 치고 마는 게 아니죠. 공매도는 보통 짧아도 2주 길면은 한 2달까지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하루 뭐 나왔다 뭐 그랬다 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공매도가 시작된 종목들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개인적인 팁은 배당 잘 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높은 기업은 그렇죠. 공매도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주식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금까지도 이거를 줘야 되는 상황이 네. 있다 보니까 주식 이게 빌려오는데 드는 그 비용, 비용. 이자하고 이게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플러스 뭐 이 배당에 대한 비용 플러스 주가가 하락해야 된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분기 배당을 하거나 주주 친화책을 좀 세게 가져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통 공매도가 좀 비껴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하나의 팁으로 좀 들을 수 있겠다. 뭐 대차정보가 높더라도 그 종목들은 좀 피해갈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K뷰티, 뭐 엔터, 패션 창업 이런 상장사들도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선다라고 보도는 나왔는데 엔터가 주주 배당 이것 때문에 방어적으로 공매도에 좀 비껴가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엔터는 뭐 말 그대로 지금 모멘텀이죠.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에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몇몇 종목들은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강세 구간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바이오는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역으로 맞을까. 그렇죠. 여기는 K 증시는 바이오 잘못 건드리면은 저 뭉쳐버리면은 종교돼 버린다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안 하고. 그리고 바이오는 좀 어지간한 종목들은 진짜 신앙과 같은 종목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드리면 재미없어. 이런 그렇게 거.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러네요. 자, 금융위나 이 당국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산적인 보안 시스템 그리고 또 뭐 다 잡아낼 수 있어라고 공언을 했어요. 과연 그리고 또 보완책도 있잖아요. 뭐 약간 과열이다 싶으면은 한시적인 뭐 어떤 공매도 과열 지정 이런 것도 좀 하겠다고 하는데. 네. 뭐 저 어느 정도 뭐 저는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어느 창구에서 어느 규모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신앙으로 엮인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당사자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4월, 5월에는 이제 초기임을 감안을 해서 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과열군 종목을 선정하고 절대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이제 그런 수치로 집계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공매도 당사자들이 조금 신중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예전 거래소가 예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어쨌든 이 공매도 자체의 어떤 어떤 효용성보다는 좀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게 좀 됐으면 어떨까 그런 기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마켓이라는 시장이 더 커지고 활성화되면은 이런 쪽도 있고 저런 쪽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근데 자가 있으면은 너무 쏠릴 때 와 다 같이 쏠리니까 힘든 거죠. 자, 공매도 재개와 또 관세 이야기 이렇게 다뤄봤는데 그러면 시장 대응은 어떻게 이제 조금 하는 것이 사실 답은 없지만. 네. 그래도 여쭤봐야죠. 저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굵고 그래요? 짧은 조정으로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키는 저쪽에 있잖아요. 네. 오늘 하락은 어쨌든 미국 빅테크 하락이 불러온 이제 그런 불확실성의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좀 미국에 보고 있는 게 있고요. 아니라 국내에 있잖아요. 저쪽. 뭐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는데 이제 삼청동입니까? 조금 그 역치가 조금씩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내성이 좀 생겨가는 것 같고 현재는 왜 결정을 늦춘답니까?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여기서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다른 전문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제 소위 K자 들어간 뭐 K방산, K조선, K뷰티, K컨텐츠 이런 쪽에서 좀 틈새 종목들 이걸로 한 적어도 한 2주 정도 여기서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이런 대응 정도가 지금은 가장 좀 적절한 모범 답안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전략? 네. 살아남아야죠. 기회는 그래 그런 생존해야지만 또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딱히 귀를 주목시킬 만한 답은 못 얻었지만 대안이나 혹시 뭐 이렇게 뭐 나는 이런 쪽은 그래도 뭐 지수 뭐 이건 필요 없이 저는 뷰티 쪽, 특히나 이제 그 뭐 휴젤, 메디톡스 같은 이제 이런 보톡스, 필러,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 뭐 클래시스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아마 예전에는 다 이렇게 카지노 하러 한국에 많이 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저도 지인한테 물어보니 굉장히 이제 대기의 대기를 선 이제 이런 예약이 좀 많다라고 하네요. 그럴 때 본다면 이런 시술 쪽 이런 시황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한령 해제와 함께. 그래서 그런 쪽 물약 쪽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다는 조금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봤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